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남자의 인생 마지막 소원. 독일 군수업계의 전설로 남은 78살의 재벌이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소원은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하나뿐인 딸은 10년 동안 셀 수 없는 임신 시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요. 온갖 수소문 끝에 한국이 난임술에는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죽기 전에 단 한 번 손녀를 안아보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그는 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기했던 생명이 기적처럼 태어나는 순간 그는 일생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 그가 평생 쌓아올린 부와 신념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사랑과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진의 기적 같은 기록. 이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휴지 준비하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루드비히 하르트만입니다. 78살이고 독일에서 군수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기암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제 딸이었습니다. 제 외동딸 소피아는 42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유산을 3번 했고 시험관 시술도 9번이나 실패했죠. 병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을 때였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가 제가 기침하는 소리에 깼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얼굴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습니다. 눈밑이 검게 패이고 뺨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제 병간호를 하느라 본인 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 갖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였어요. 소피아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첫 번째 유산했을 때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유산 후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유산 후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죠. 독일 최고 병원이라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7번째 실패 후엔 소피아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8번째 실패 후엔 남편과 이혼까지 했습니다. 9번째 실패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한 번도 못 안아본 채로 죽을 순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전쟁 때문에 아이를 늦게 가졌습니다. 소피아 하나뿐이었어요. 그 소피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늘 꿈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야, 아빠 마지막 부탁이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손주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미 9번이나 실패했어요. 나이도 너무 많고 의사들도 포기하라고 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 소피아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아세요?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그때까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한국의 난임 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래요. 성공률도 독일보다 훨씬 높다고 하고요.
소피아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차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난임 전문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40 넘은 여성들도 많이 성공한다고 해요. 아빠가 원하신다면. 소피아가 말을 멈췄다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린 한국으로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독일 의사들은 소피아가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그동안 실패만 거듭했으니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시도해봤자 시간과 돈만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소피아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40 넘은 여성의 임신 성공률이 독일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기술도 더 발달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말 갈 거니? 네, 아빠. 아빠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소피아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고 비행기표도 끊고 숙소도 알아봤어요. 제 몸 상태 때문에 의료진과도 미리 상의했습니다. 독일에선 환자를 번호로 불렀습니다. 소피아는 늘 23번 환자였어요. 의사는 차트만 보고 결과만 말했죠. 실패했을 때도 차가운 목소리로 다음 달에 다시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진료실 분위기도 차가웠어요. 하얀 벽에 차가운 형광등, 딱딱한 의자. 마치 공장에서 부품을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는 거기서 늘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소피아 얼굴에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독일 주치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하르트만 씨, 장거리 여행은 위험합니다. 몸 상태가 언제 악화될지 모르거든요. 의사는 제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까지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이 42에 9번 실패한 환자가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소피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럼 그 6개월을 침대에서 죽음만 기다리며 보낼 순 없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저도 휠체어에 앉아 딸과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산소통을 끌고 다니는 몸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직원들이 휠체어 탄 저를 보고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독일 공항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했는데 말이에요. 서울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생각보다 엄청 발달된 도시네요. 소피아도 창밖을 보며 감탄했어요. 솔직히 저희는 한국을 좀 우습게 봤었거든요. 독일보다 훨씬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 강남의 차병원에 갔어요. 병원 건물부터가 독일과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로비도 넓고 밝았고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하르트만 씨 가족분들이시죠? 여정이 길었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피아가 울컥했어요. 독일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간호사는 저희를 편안한 의자에 앉혀주고 따뜻한 차까지 내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현서 교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독일 병원에서는 항상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의자도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파처럼 푹신한 의자에 따뜻한 차까지 주다니요. 김현서 교수가 나타났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이가 30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독일 의사들보다 훨씬 젊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 경험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르트만 씨. 독일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김 교수는 저부터 인사했어요. 독일에서는 환자만 상대하고 보호자는 거의 무시했는데 말이에요. 소피아 씨 차트를 미리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요.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피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독일에서는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치료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김 교수는 소피아의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독일 의사들은 그냥 안 된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독일에서 사용한 방법과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저희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검사도 훨씬 자세했어요. 독일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만 했는데 여기서는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더 세밀하게 체크했어요. 소피아 씨 경우에는 착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소피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시죠? 혹시 어디 아프세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요. 독일에서는 환자가 아니라 실패한 통계처럼 느껴졌는데 여기서는 정말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김 교수와 간호사들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저희는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았어요. 독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는 거의 매일 갔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어요. 하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소피아 상태를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치료 방법을 바꿨거든요. 독일에서는 정해진 프로토콜대로만 했어요. 실패해도 같은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을 때도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냥 다음 달에 다시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줬어요. 이번에는 배아 질이 좀 아쉬웠네요.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실망하는 소피아를 위로해 줬어요. 첫 번째 실패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소피아 씨 몸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착상까지는 됐어요. 좋은 신호예요. 김 교수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제 소피아 씨 몸에 맞는 조건을 찾았거든요. 세 번째 시도 날이 왔어요. 시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시술이 끝나고 김 교수가 나왔어요. 표정이 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쁜 배아가 자리 잡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빠, 정말 됐어요.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생애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김현서 교수는 매주 정기 검진을 해줬어요. 독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일주일마다 초음파를 찍어서 아기 상태를 확인해 줬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요. 매번 들려오는 좋은 소식에 저희는 행복했어요. 소피아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와 대화했습니다. 우리 아가야, 할아버지가 너를 보려고 기다리고 계신단다. 임신 16주가 됐을 때 성별을 알 수 있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아빠? 안나는 어떠니? 은총이라는 뜻이거든.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안나, 좋아요. 우리 안나.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임신 20주, 24주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김 교수도 만족해했어요. 이대로만 가면 건강한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임신 28주가 됐을 때였어요. 새벽 3시쯤 소피아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요. 처음에는 그냥 배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뭔가 흘러나와요. 소피아 다리 사이로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응급실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임신 28주 산모인데 출혈이 있어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세요. 구급차를 보내드릴게요. 구급차가 호텔 앞에 도착한 건 전화한 지 10분 만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구급차 오는 데만 30분은 걸렸는데 말이에요. 구급대원들이 소피아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저도 휠체어에 앉아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피아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안나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한국 의사들을 믿어보자.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새벽이라 도로가 비어 있어서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정말 안전하게 운전했어요. 차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이 간 모양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응급환자입니다. 임신 28주 조산 김이. 의사들이 소피아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김현서 교수가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르트만 씨, 조산입니다. 아기를 지금 꺼내야 해요. 28주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기다리면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해져요.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소피아가 조기 진통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양막도 파수된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제 손주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교를 믿지 않았는데 그때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제 손주가 태어났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간호사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아기가 너무 작아서 중환자실로 가야 해요. 체중이 1kg 100g 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신생아 체중이 3kg 정도 되는데 안나는 그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폐가 덜 자랐습니다. 숨을 혼자 쉬기 어려운 상태예요.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거기가 미수가 치료로는 최고거든요. 또 다른 구급차가 왔어요. 안나를 특수 인큐베이터에 넣고 아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와 소피아도 따라갔어요. 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정말 대단했어요.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큐베이터 안에 안나를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거든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도 달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나가 정말 예쁘죠? 담당 간호사가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저는 인큐베이터 창문에 손을 대고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제 생애 첫 손주였어요. 아주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폐가 아직 미숙해서 호흡 곤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모습에서 한국 의료진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중환자실에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인큐베이터 앞에 앉아서 안나를 지켜봤습니다. 안나야, 할아버지야. 빨리 건강해져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보자. 안나는 너무 작아서 제 손바닥만 했어요. 하지만 가끔 눈을 뜨고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기 위해 살아남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시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는 수십 대의 인큐베이터가 있었어요. 각각 다른 미숙아들이 들어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3교대로 쉬지 않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안나 담당 간호사는 박미영 씨라는 분이었어요. 경력이 15년 된 베테랑이었습니다. 안나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폐가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박 간호사는 매일 안나의 상태를 세세하게 체크했어요. 체온, 맥박, 호흡, 소변량까지 시간대별로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계가 대부분을 담당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직접 돌봤어요.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안나를 확인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몸도 닦아줬습니다. 미숙아들은 스킨십이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만져주면 더 빨리 자란다고 해요. 박 간호사가 소피아에게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피아가 인큐베이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안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안나야, 엄마야. 빨리 커서 엄마 품에 안기자. 소피아는 매일 안나에게 이야기했어요. 독일 동화도 들려주고 자장가도 불러줬습니다. 신기한 건 안나가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소피아가 말하면 손발을 움직였거든요. 김현서 교수도 매일 안나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차병원에서 아산병원까지 거리가 있는데도 빠뜨리지 않고 왔습니다. 안나가 잘 버티고 있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안나 체중이 1kg 200g이 됐어요. 100g 늘었다고 의료진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100g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숙아에게는 정말 큰 발전이에요. 담당 의사가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2주째 되는 날 안나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습니다. 폐출혈 소견이 보여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움직였어요. 저와 소피아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안나가 괜찮을까요? 소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한국 의사들을 믿어보자.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출혈이 멈췄어요. 특수 혈액제제를 수혈했습니다. 의사 설명에 따르면 미숙아에게 흔히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빠른 처치로 위기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처치가 가능한가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글쎄요, 한국만큼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신생아 집중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새삼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아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3주째가 되자 안나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인공호흡기 없이도 혼자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폐가 많이 발달했어요. 이제 산소만 조금 도와주면 돼요. 박 간호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안나가 정말 용감해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안나 얼굴에서 호흡기 마스크가 벗겨졌어요. 작은 코와 입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 안나 얼굴이 할아버지 닮았어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안나는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안나, 할아버지 얼굴 물려받았구나. 저는 인큐베이터에 대고 속삭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안나 체중이 1kg 500g이 됐어요. 의료진들은 이 정도면 정말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젖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정맥 주사로만 영양을 공급했는데 이제 입으로 젖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안나에게 젖을 먹였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빠, 안나가 젖을 먹어요. 혼자서요. 정말 대견하구나, 우리 안나. 그때 김현서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르트만 씨, 정말 기적이에요. 안나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의술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안나가 정말 강한 아이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일기를 썼어요. 나는 이 아이를 보기 위해 살아남은 것 같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는 의술을 넘어선 사랑이었다. 2달째가 되자 안나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체중이 2kg을 넘었고 혼자서도 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안나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할 게 많았어요. 미숙아는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한동안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세요. 특히 감기 걸린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의료진들이 세세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수유 방법부터 목욕시키는 법까지 모든 걸 가르쳐 줬습니다. 독일에서는 퇴원할 때 간단한 설명만 해줬는데 여기서는 며칠에 걸쳐서 교육을 해줬어요. 소피아가 직접 실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우실 거예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박미영 간호사가 격려해줬어요. 퇴원 전날 밤 박 간호사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손뜨개로 만든 작은 모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떴어요. 안나 머리 크기에 맞게요. 분홍색 털실로 만든 조그만 모자였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소피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어요. 안나를 돌보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박 간호사도 눈물을 흘렸어요. 퇴원하는 날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의사, 간호사,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요. 안나야,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나를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았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2달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봤는데 이제 직접 안을 수 있다니요. 할아버지가 너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단다. 안나는 저를 똑바로 보는 것 같았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안나 이름을 한국식으로도 지어주고 싶어요. 한국 이름으로? 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은총이라는 뜻의 예쁜 한국 이름으로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안나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김현서 교수에게 물어보니 은혜라는 이름을 추천해줬어요. 은혜라는 이름이 어떠세요? 은총과 혜택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좋네요. 안나 은혜. 그날부터 안나의 한국 이름은 은혜가 됐어요. 호텔에서 안나를 돌보는 건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워낙 작아서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소피아는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모성 본능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안나는 계속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 교수가 안심시켜줬어요. 한 달 정도 더 서울에 머물면서 안나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많았어요. 호텔 직원들도 안나를 보면 반가워했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아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기네요.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안나를 보며 웃어주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점원들이 도와줬어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불편할 때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소피아도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2달 만에 안나 체중이 3kg을 넘었어요. 정상 신생아 수준에 거의 다다른 거였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김 교수가 허락해줬어요. 귀국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이곳에서 제 손주가 태어났고 기적 같은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날, 김현서 교수와 박미영 간호사가 배웅 나왔어요. 안나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김 교수가 말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안나 덕분에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안나를 다시 한번 제 품에 안았어요. 이제 제법 무거워진 안나를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안나야, 할아버지가 너를 보기 위해서 한국까지 왔단다. 너는 할아버지의 기적이야. 안나에게 입맞춤을 해주며 속삭였어요. 내 이름은 안나다. 은총이라는 뜻이란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은혜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온 은혜란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이 도시에서 제 손주가 태어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독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언론 인터뷰였어요. 독일 의학계와 언론들이 안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독일 의사들이 포기했던 환자를 한국에서 치료해줬어요. 그것도 최고 수준의 치료로요.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는지 물었어요. 독일은 기술을 가졌지만 한국은 생명을 믿습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후 독일 의학계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한국의 난임 치료와 신생아 집중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의학부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의료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의사들과 의학도들이 모였어요. 저는 안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녀 안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독일에서 9번 실패했던 시험관 시술이 한국에서 3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8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를
한국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살려냈어요.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였어요. 기술적인 차이는 없었나요? 기술도 물론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가족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 재산으로 한국과 독일의 의료 교류를 돕고 싶다고요. 한독생명기술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재단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의료기술 교류입니다. 특히 난임치료와 신생아 집중치료 분야에서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르트만 회장님, 그럼 재산의 얼마나 되는 금액을 기부하실 건가요?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제 전 재산은 200억 유로 정도였어요. 그 절반인 100억 유로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건가요? 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독일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어요. 독일 군수업계 거물, 한국 의료에 감동받아 거액 기부. 한국에서 손녀 얻은 하르트만, 100억 유로 의료재단 설립. 언론들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어요. 안나의 출생 스토리부터 한국 의료진들의 노력까지 모든 걸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알려졌어요. 김현서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르트만 씨, 뉴스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안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 첫 번째 사업으로 한독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독일 의사들이 한국에 가서 연수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차이과 대학과 아산병원에서 흔쾌히 협력해줬어요. 매년 20명의 독일 의사들이 한국에 가서 최신 의료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의사들도 독일에 와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양국 의료기술이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첫 번째 독일 의사 연수단이 한국에 갔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도 한국 의료진들의 환자 중심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어요. 연수에 참가한 독일 의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재단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안나는 독일에서 건강하게 자랐어요. 생후 6개월이 됐을 때는 완전히 정상 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나가 웃어요. 소피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안나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거든요. 정말 예쁘구나, 우리 안나. 저는 안나를 보며 행복했어요. 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을 얻었으니까요. 그의 크리스마스에 김현서 교수에게서 카드가 왔어요. 안나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기뻐요.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행복합니다.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같은 의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나가 돌이 됐을 때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줬습니다. 안나야, 첫 생일 축하한다. 제가 안나를 안고 촛불을 불어줬어요. 안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1년 전 오늘 나는 죽기 전에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까지 찾게 됐다. 나는 무기를 만들던 시대에서 살았다.
하지만 내 생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안나가 2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한국에 다시 갔어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왔던 곳에 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김현서 교수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줬어요. 안나가 정말 많이 컸네요. 안나는 이제 제법 큰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걸어다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안나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안나가 태어난 곳이란다. 안나의 고향이야. 첫 번째 목적지는 차병원이었어요. 안나가 태어난 곳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줬어요. 안나를 처음 봤던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나가 이렇게 컸구나. 간호사들이 안나를 보며 감격해했어요.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소피아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어요. 박미영 간호사가 여전히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야, 기억나니? 이모가 너를 돌봐줬어. 박 간호사가 안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안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을 둘러보는데 여전히 많은 미숙아들이 치료받고 있었어요. 3년 전 안나처럼 작고 연약한 아기들이었습니다. 이 아기들도 모두 건강해질 거예요. 박 간호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만든 재단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아기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여러 곳을 구경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 한국의 명소들을 돌아봤습니다. 안나는 한국 음식도 잘 먹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했습니다. 안나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네요. 식당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나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소피아가 설명하자 사장님이 더욱 반가워했어요. 그럼 우리 딸이네. 많이 드세요. 공짜로 음식을 더 주시기까지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은 여전했어요. 안나를 보면 모두들 귀여워했고 외국인인 저희에게도 친절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요. 안나가 말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지만 한국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산병원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3년 전 절망적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안나 고향이야. 소피아가 안나에게 말했어요. 네, 엄마. 저 여기 좋아해요. 안나가 대답했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고, 예쁜 아기네.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소피아가 답했어요. 어머, 그럼 우리 한국 딸이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할머니가 안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안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축복받은 아이라는 걸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안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또 여기 올 거예요? 그럼 안나가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좋아요. 저 여기 또 오고 싶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안나가 자라서 자신의 출생 스토리를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한국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안나가 6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안나야, 우리 이제부터 매년 한국에 가자. 정말요, 할아버지? 매년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안나 고향이니까 자주 가봐야지. 그 해부터 저희는 매년 여름 휴가를 한국에서 보냈어요.
안나는 갈 때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갔어요. 김현서 교수는 여전히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안나가 클 때마다 감격해 하셨습니다. 안나가 정말 건강하게 자랐네요. 의사로서 이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박미영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할 힘을 얻어요. 안나가 7살이 됐을 때는 한국어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김현서 선생님께 안나예요. 저 많이 컸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마음이 담긴 편지였어요. 김 교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안나야, 선생님도 너를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안나는 그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제가 만든 재단도 점점 발전했어요.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독일 의사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한국 의사들도 독일에 와서 연구했어요. 하르트만 재단 덕분에 양국 의료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독일 의학회 회장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이과 대학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하르트만 회장님의 기여로 한국 의료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안나가 9살이 됐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족사 발표를 하게 된 거였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우리 가족 이야기 발표할 거예요. 뭘 발표할 건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야기요. 선생님이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안나는 자신의 출생 스토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도 학교에 갔어요. 안나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도 태어났어요. 안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엄마는 아기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독일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자고 하셨어요. 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작게 태어났지만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친구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한국은 제 2번째 고향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선생님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나, 정말 특별한 이야기구나. 한국과 독일이 모두 너의 고향이네. 그날 안나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저 부러워해요. 2개 나라 사람이라서요. 맞아. 안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안나가 10살이 되던 해, 저는 마지막 한국 여행을 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더 이상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졌거든요. 그 여행에서 저는 안나에게 말했어요. 안나야, 할아버지가 이제 한국에 못 올 것 같다.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그래. 하지만 안나는 계속 한국에 올 수 있어. 할아버지 없이요? 엄마랑 함께 와. 한국은 안나 고향이니까 자주 와야 해. 안나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아산병원을 방문했어요. 김현서 교수와 박미영 간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나를 부탁드려요. 이 아이가 자라서도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나는 우리 모두의 딸이에요. 김 교수가 약속해줬어요. 병원 앞에서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휠체어에 앉고 소피아와 안나가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웃으세요.
안나가 말했어요. 저는 활짝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독일로 돌아온 지 석 달 후, 저는 세상을 떠났어요. 안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제 몸이 한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안나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한국을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장례식에 김현서 교수가 독일까지 와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르트만 회장님은 한국과 독일을 이어주신 분이에요. 안나가 그 다리 역할을 계속할 거예요. 김 교수가 추도사에서 말했어요. 지금 안나는 15살이 됐어요.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할아버지, 저 한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안나가 제 무덤 앞에서 말했다고 소피아가 전해줬어요. 김현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 손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요. 안나는 지금도 김현서 교수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박미영 간호사와도 연락하고 있고요. 안나야,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 교수가 안나에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가 만든 재단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더 많은 독일 의사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 의사들도 독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나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한국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겠어요. 안나가 제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 마지막 소원이었던 손주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손주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이 안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안나야,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한국과 독일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길 바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